당신의 선한 의도가 공과금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면 단지 현실 세계에서의 무능함을 가려줄 뿐입니까? 만약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선한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당신이 낸 결과에만 신경 쓴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콜로 마키아벨리. 이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배신과 조작 그리고 정치의 가장 어두운 이면이 떠오르기에 충분합니다. 수세기 동안 역사는 그를 악의 대가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설파하며 폭군들에게 조언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위험할 정도로 피상적인 시각입니다. 진실은 마키아벨리가 악당을 위한 지침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현실에 대한 결정적인 논문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가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상화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때 마키아벨리는 냉철한 용기로 세상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순진한 선함이 종종 처벌받고 행운은 오직 그것을 길들일 대담함을 가진 자에게만 미소 짓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이라는 체스판에서 당신이 말을 움직이는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잔인해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권력을 움직이는 숨겨진 톱니바퀴를 이해하기 위해 이 사상가의 작품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저의 행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의 가르침에서 추출한 가장 잔혹하고도 필요한 7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행운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도를 읽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주권을 결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정확한 정신적 도구를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클리셰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마도 여러분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즉시 그것을 사악하고 인격이 없는 누군가와 연관지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확한 문구는 군주론에 등장하지조차 않지만 제가 배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인 실용주의의 절대적 필요성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마키아벨리는 제게서 이상주의라는 장밋빛 안경을 벗겨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혹하게 바라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권력의 역학관계를 해부하며 자신의 공간을 정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싸움에서는 아무 곳으로도 이끌지 못하는 아름다운 의도보다 구체적인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재미삼아 남에게 해를 끼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도덕관념이 종종 함정이 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브레이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현실 세계의 윤리는 공리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회사를 구하고 혹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망설이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상주의자는 선하게 보이고 싶어 망설입니다. 하지만 전략가는 유능해야 하기에 행동합니다. 선함으로 위장된 무행동은 종종 단호하고 계산된 행동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게임의 첫 번째 규칙은 모든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유용성으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흥미로운 대결, 바로 당신의 능력과 운 사이의 전투로 우리를 이끕니다. 마키아벨리는 우연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파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있어온 혹은 그가 포르투나라고 불렀던 것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운은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며 배신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키아벨리적 이상은 비르투, 즉 미덕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여기서 미덕은 착하거나 종교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맥락에서의 미덕은 남성다움이며 정신의 힘이자 혼돈을 억누르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거친 능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가치 있는 인간이란 강물이 고요하고 태양이 빛날 때 둑과 댐을 건설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준비합니다. 폭풍이 올 때, 그리고 폭풍은 반드시 오기 마련이기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처럼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훈은
저의 수동적인 태도에 날리는 일격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종종 운명이나 경제 상황, 심지어 별자리의 탓을 하며 핑계 뒤에 숨어 제 실패를 정당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것이 나약함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주도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는 당신이 세상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세상에 대해 행동을 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침묵의 멘토가 주는 조언은 분명합니다. 불운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여지를 남기지 마십시오. 당신 존재의 설계자이자 전략가, 그리고 대주주가 되어 당신의 성공이 오직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게 하고 우주의 선의에 기대지 않도록 하십시오. 윤리가 공리주의적이고 미덕이 주도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다음 단계이자 아마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때로는 선하지 않은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선함은 타인이 악용하기 쉬운 약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이유 없는 잔인함이나 악을 위한 악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선을 위해 외과 수술용 메스처럼 정밀하고 적절하게 잔인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군주의 목표, 그리고 확장하여 인생에서 당신의 목표는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위, 경력, 가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보다 더 강해 보이거나 단기적으로는 악당처럼 보일지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저없이 행하라.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이해한 바입니다. 리더나 전략가는 대중의 여론이나 만장일치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될 여유가 없습니다. 이 맥락에서 잔인함은 단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극도로 발휘된 단호함일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워 해로운 관계를 끊지 못하거나 무능한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의 망설임은 고통을 연장시켰고 당신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마키아벨리적 이상은 상황이 요구할 때 기꺼이 악역을 맡을 용기를 갖는 데 지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대안, 즉 친절로 위장된 비겁함이 초래할 파멸이 훨씬 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파괴를 지켜보는 친구가 되는 것보다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처벌하는 판사가 되는 편이 낫습니다. 이제 안녕과 번영을 위해 단호해져야 할 필요성을 받아들였다면 마키아벨리의 가장 유명한 교훈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며 그것은 잔혹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 마키아벨리는 사랑이 견고한 것을 짓기에는 가장 더덥고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타인의 애정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를 배은 망덕함과 인간의 편의주의에 대한 인질로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자마자 당신을 버린 사람이나 당신이 보고 있을 때만 일하는 직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은 약한 고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인간의 취약성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사상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사랑은 감사의 끈으로 유지되지만 인간은 사악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마다 그 끈을 끊어버린다. 반면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되며 이는 결코 당신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에게 미움을 받으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증오심은 음모와 반란을 낳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즉 결과에 대한 경외심은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존경을 낳습니다.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오직 친절함만 사용하는 상사는 첫 번째 약점의 징후가 보이는 순간 착취당하고 무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명확한 한계와 탁월함의 기준, 그리고 불이행에 대한 공정한 결과를 설정하는 리더는 비록 공정하고 정중할지라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결과의 확실성 때문에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지 모두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희망이 아닙니다. 이전의 교훈들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존경을 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인 비판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이 권력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교훈은 불패의 비결, 바로 겉모습의 게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세상이 본질이 아닌 인식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공적인 무대에선 남자의 현실은 타인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는 외과 의사 같은 정확성으로 관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볼 뿐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거의 알지 못한다. 이러한 통찰은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전략적 무기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이상은 당신이 가면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신앙심, 정직함, 성실함 등 필요한 모든 미덕의 완벽한 겉모습을 가꿔야 합니다. 군주 혹은 인생의 전략가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자신감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탁월한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의 깊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본질적으로 선에서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이 충성심을 유지하고 의심을 물리치기 때문에 이러한 겉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가면, 이 공적인 페르소나는 뚫을 수 없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적이나 동맹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 그들은 당신이 알도록 허락한 캐릭터, 즉 아바타만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환상과 싸우고 유령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뿐 위장 뒤에 보호받고 있는 당신의 진정한 전략적 자아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당신의 진정한 취약성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무너뜨려야 할 정확한 표적을 드러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게임의 마스터는 필요한 냉혹함으로 행동하면서도 항상 미소와 올바른 표정, 그리고 철저히 통제된 공적인 얼굴을 유지하며 이중성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의 6번째 교훈은 당신의 사회생활에 적용되는 지능 테스트이며 그것은 우아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 남자의 지능과 성격, 그리고 미래를 가늠하고 싶은가? 그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지 마라. 그가 자신의 주변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이것이 통치자의 자질, 혹은 당신의 경우 당신 미래의 자질을 평가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됩니다. 당신의 사교 모임은 단순한 친목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이자 온도계이며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운명을 가속하거나 제동을 거는 장치입니다. 만약 군주가 아첨꾼들,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행운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는 정확히 그들과 똑같이 될 것이며 그의 왕국과 인생은 실패할 운명에 처합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적 이상은 무자비할 정도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지능은 훌륭한 조언자를 선택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야망을 오염시키는 자들을 멀리하는 미덕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핵심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보여주면 나는 당신이 현재 누구인지가 아니라 5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말해주겠다. 당신의 야망, 직업윤리, 심지어 성공에 대한 정의까지도 당신의 사회적 관계의 기준에 의해 조정될 것입니다. 주도적이고 미덕이 있으며 전략적으로 유능한 개인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신의 게임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함께하는 플레이어들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전의 교훈은 우리에게 엄격한 사회적 감사를 권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철학적 멘토로서 우리에게 금과 납의 비율을 보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납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면 필연적으로 당신의 빛은 흐려지고 야망은 오염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당신을 왕국에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도구를 가진 유일한 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미덕의 행동으로 모든 노예를 해방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슬을 끊고 지평선을 가리키며 약속된 땅의 자유를 약속합니다. 잠재력과 위대함으로 가득 찬 것을 말이죠. 하지만 빛을 향해 달려가는 대신 많은 이들이 주저합니다. 그들은 바닥에 놓인 사슬을 묘한 친숙함으로 어쩌면 애정을 담아 바라봅니다. 결국 자유로운 삶은 불확실하고 위험하며 미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예 상태는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며 그들에게 매일의 빵이라는 평범함을 보장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은 미덕 있는 리더의 가장 큰 시간 낭비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예속이 주는 안전과 안락함을 선호하는 누군가를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바로 이 슬픈 진실, 자발적 복종이 우리를 7번째이자 마지막 교훈으로 이끕니다.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에게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어려운 진실을 직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이 노예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자발적 복종이라는 개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위대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외부에서 강요된 폭정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은 수능이라는 폭정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평범함을 선택하고 실패와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최대 잠재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선택에 의한 노예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삶이 주는 예측 가능한 안전이 꿈꾸던 삶을 쟁취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과 고통보다 심리적으로 더 매력적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개인들을 구출하거나 동기부여하거나 끌고 가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깊은 성찰이 있습니다. 자발적 노예는 자유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해방자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미덕 있는 존재가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조를 통해 그들 자신의 비겁함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들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이 그들의 무행동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마키아벨리적 이상은 자기 보존이 됩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 이야기의 절대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행동 능력은 유한하고 귀중한 자원입니다. 자발적 노예들과의 끈을 끊으십시오. 오만함이나 공감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전략과 당신 자신의 인생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고 당신의 미덕을 사용하여 당신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십시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진정한 마지막 자유,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전적으로 집중하는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면 저는 이 7가지 교훈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들은 저를 순진함에서 끌어내어 게임의 한복판에 확실히 세워준 지도였습니다. 마키아벨리를 적용하는 것은 저를 악당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능한 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폭군이 되지 않으면서도 단호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행운을 기다리는 마비 상태에서 벗어났고 존경받기 위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함에 맞서 승산 없는 싸움을 멈추고 인식이라는 뚫을 수 없는 방패를 구축하여 저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체스판 위의 말이 되기를 멈췄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필터 없이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가 아닌 전략과 행동을 통해 쟁취하고 유지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당신은 인식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었습니다. 마지막 도발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세상이 유용성과 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의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상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의 성공과 안정을 보장하는 미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까? 당신은 이 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소수임을 증명했습니까? 당신의 의식을 입증하고 자발적 복종에 대한 반란을 선언하기 위해 댓글로 이 문장을 남기십시오. 나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 이 댓글을 당신의 저항 행위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명확함과 필요한 정신적 무기를 주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좋아요가 아닙니다. 권력의 철학이 침묵당할 수 없음을 알고리즘에 보여주는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구독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전략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을 멈추고 일상에서 그것을 살아낼 준비가 되었다면 다른 전략가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개발한 완전한 무기고에 접근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이 채널의 멤버가 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구독이 아닙니다. 미덕과 자기 지배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에 대한 철학적 서약입니다. 결국 항상 이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자유의 가장 큰 환상은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사슬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